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람을 변화시키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기계발 분야의 최고의 컨설턴트가 알려주는 사람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그런 내용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비결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친구를 얻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비결은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즉 스스로가 움직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게 비결이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명한 컨설턴트, 자기 개발 분야의 컨설턴트가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원하는 사람에게 일깨워 준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변화되어서 말하면은 훌륭한 사람 된다든지 그 원하는 어떤 그 일을 달성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행동은 마음속의 욕구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우선 상대의 마음속에 강렬한 욕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그 욕구란 궁극적으로 희망이나 소망 등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불타는 듯한 갈증, 즉 갈망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움직여 변화시키는 건 바로 상대가 원하고 있는 걸 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건 상대가 원하는 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상대가 원하는 걸 찾아서 그 부분을 갖다가 말하면 두들겨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은 무엇을 원하고 있겠습니까? 비록 원하는 게 별로 없는 듯한 사람에게도 어디까지나 손에 넣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게 몇 가지는 있을 겁니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우선 뭐 건강과 장수 이런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맛있는 음식, 안락한 휴식과 수면, 금전의 욕구, 죽은 다음에 부활, 성적인 만족, 자손의 번영, 자신의 어떤 중요성,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확고한 지위 확보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위에서 말한 이런 요구들은 대체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은 하나만은 예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욕구는 성욕이나 휴식 같은 욕구와 같이 매우 그 뿌리가 깊고 더구나 조음처럼 충족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건 뭐냐? 여기 아까 보니 열거한 것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왔던 자신의 중요성이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갈증을 올바르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상대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친구로서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다른 팩터가 아니고 그 자신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말하면 그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컨설턴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은 뭔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심리학자 그 오버스리스트 그 교수의 명저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힘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속의 욕구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사람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은 우선 상대의 마음속에 강한 욕구를 일으키게 하는 일이다고 이야기하고 장사하는 데 있어서나 가정과 학교에 있어서나 혹은 정치에 있어서도 사람을 움직이려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만인의 지지를 얻는 일에 성공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의 지지자를 얻는데도 실패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상 우리가 보면 항상 상대의 입장에다 자기를 두고 상대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라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배울 수가 있다면은 성공으로 가는 첫 발자국은
이미 내디딘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명저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그런 저서를 통해서 자기 개발 분야 최고의 컨설턴트로 이름을 날린 말하면 데일 카네기의 저서 어떻게 친구를 얻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카네기 리더십 2018년 유광선 편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항상 상대의 입장에 자기를 두고 상대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라 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배울 수가 있다면 성공으로 가는 첫 발자국은 입이 내디딘 것이나 다름없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은 저자 데일 카네기의 그 프로필을 보면은 1988년 11월 미국 미주리주 메리빌의 농장에서 태어나서 미주리주 워런스버거 주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네브래스카에서 교사, 세일즈맨 등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했는데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은 1912년에 YMCA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 및 연설 기술을 강연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됐는데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 그의 강의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에 힘입어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서 인간 경영과 자기 개발 분야의 강좌를 개설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읽어두면은 도움이 되는 그 책 속의 그 이야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어느 날 에머슨과 그의 아들이 송아지를 외양간에 넣으려고 했다. 그런데 에머슨 부자는 세상에 흔해 빠진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희망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했습니다. 이들이 송아지를 끌고 에머슨이 뒤에서 아들이 송아지를 끌고 에머슨이 뒤에서 밀었는데 그러자 송아지 또한 에머슨 부자와 같은 짓을 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것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네 발을 버티고 꼼짝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다 못해서 아일랜드 출신의 가정부가 거들려고 왔다. 그녀는 논문이나 책을 쓸 줄은 모르지만 적어도 이 경우에는 에머슨 부담도 송아지 머리에 상식을 터득하고 있었다. 말하자면은 송아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손가락을 송아지의 입에 물려서 그걸 빨리 하면서 친절하게 송아지를 외양간 속으로 끌어들였던 것이다 하는 예화를 하나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남에게 미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신랄하게 비평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 비평이 들어맞으면 맞을수록 효과는 커진다. 대체로 사람을 다룰 경우엔 상대방을 논리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대는 감정의 동물이며 뿐만 아니라 편견과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행동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을 비난하는 건 가장 위험한 불꽃놀이다. 그 불꽃놀이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의 폭발을 유발시키기 쉽다. 이 폭발은 때때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영문학의 대가 토머스 하디가 영원히 소설을 쓰지 않게 된 이유는 매정한 비평 때문이며 영국의 천재 시인 토마스를 자살로 몰아넣은 것도 역시 비평이었다. 젊었을 때 대인관계가 나쁘기로 유명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뒷날에 매우 외교적인 기술을 터득하고서 사람 다루는 방법이 능숙한 걸 인정받아 마침내 주불대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뭔가 이래 물어보니까 결코 남의 단점을 덜쳐내지 않고 장점만 칭찬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비평하거나 잔소리를 늘어놓는 건 어떤 바보라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바보일수록 그런 걸 하고 싶어 한다. 이해와 관용은 뛰어난 성품과 인내심을 갖춘 사람이 처음으로 가질 수 있는 덕이다고 얘기하고 영국의 사상가 칼라일에 의하면 위인은 소인을 다루는 방법에서도 그 위대함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난하는 대신에 상대를 이해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이유로 해서 상대가 그러한
걸 저지르게 됐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유익하고 재미도 있다. 그렇게 하면 동료고 관용, 호의가 저절로 우러나온다 해서 여기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걸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실행하기는 매우 힘든 것 아닌가 해서 이제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잘 실행을 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사람에 따라서 잘 활용을 하면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오늘은 자기개발 분야 최고의 컨설턴트가 알려주는 사람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에서 나온 사람을 변화시키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